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해드린 것처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일단 저희 카메라에 좀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검찰은 이 김태한 대표가 지난해 있었던 5월달에 있었던 이 증거인멸,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관련된 회의에 그룹 수뇌부들과 참석한 사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게 조직적 증거인멸에 공모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가 아직 공동정범으로서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아주 구속 사유가 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최고위층을 겨누던 검찰로서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각 사유를 좀 분석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말단 직원들 내지는 임원들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룹의 이제 수뇌부들이 관여한 것으로 지금 그런 어떤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삼성 바이오를 넘어서 그룹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하시겠죠. 삼성 사업전 TF를 직접적으로 이미 부사장이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사장을 소환해서 또 다시 이제 수사를 해서 또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또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오히려 더 윗선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어차피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자회사죠. 예, 자회사의 임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컨트롤 타워에 있던 삼성 사업점 TF의 임원들이 상당수 좀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굳이 삼성 바이오 대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김태한 대표가 구속되었다면 여기서 과연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멈췄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도 들지도 않거든요. 네.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업전 TF 쪽으로 수사 방향이 좀 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러면 구속을 가른 쟁점은 뭐였을까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구속이 된 부사장 2명은 구속이 된 상태고 이 김태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지 않았고 이 구속을 가른 쟁점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네.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아직은 법원 재판이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검찰에 의하면인데요. 예를 들면 서버를 공장 지하 바닥에 숨겼다든가 각종 파일을 삭제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아마 수뇌부들이 일일이 다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추상적으로 또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어떤 분식 핵격에 관련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인 은폐를 지시했을 텐데 이런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가담했느냐. 그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은 이런 전말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예. 누군가는 이것을 주도해서 일일이 지시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수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더 이상 당신들 선에서 한 것으로 정리하자. 이쯤 됐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은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예. 검찰은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네. 지금 검찰이 복원한 기록을 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의 통화 육성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과연 이재용 부회장까지 갔을까란 좀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고 위층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네. 부회장이. 네. 아마 이재용 부회장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룹 어떤 최고 위층이 이런 어떤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은폐 내지는 인멸하기 위해서 일일이 관여했을까 내지는 일일이 지시했을까? 지시를 했겠느냐? 예, 좀 이렇게 최고위층이 아니라 그냥 임원들 선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론도 가능한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전 TF 아마 사장을 이번에 부사장이 구속됐으니까 아마 사장을 머지않아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예. 그 과정이 마지막 관문을 넘는 수사가 아닐까. 거기서 좀 많은 부분이 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건인데요.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것이 지금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 2명이 죽었고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뭐 태권도라든가 축구라든가 각종 학원을 보낼 때 예. 이런 노란 차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이용들 하는데요. 이 사건을 딱 접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그 노란 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차량도 되게 조심해서 피해 가고 그렇죠. 되게 애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저속으로 달리기 마련인데 네. 예. 여기서는 지금 무려 지금 80km 넘는 예, 속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애들을 태우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운전사도 이미 진술했지만은 이 노란불이 켜졌을 때 네. 예. 교차를 지나갔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고 그렇죠. 또 이 사고로 인해서 또 이 꽃다운 아들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좀 충격도 받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네.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일단 이 혐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짚어주시죠. 보통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과실이기 때문에 뭐 보험이 가입되거나 뭐 합의가 돼 있으면은 다들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사망한 경우, 더군다나 이제 운전 부주의 내지 신호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는요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지만은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랑 합의 안 되면 한 2, 3년 정도의 실형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이 김 씨가 초보 운전자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린이 통학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초보 운전자였고 더군다나 보험도 이 차량이 지금 보험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험 가입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유족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피해 배상이 또 될지 좀 우려가 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사망할 때 이게 애들용 그 안전벨트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승합 차량에 성인들 안전벨트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전혀 이런 사고 시 그 안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또 이것이 이 차량만 그럴 것이냐. 뭐 다른 어떤 학원들이라든가 차량에는 제대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운전기사 숙련된 운전기사가 있는지 예. 보험은 가입됐는지 뭐 이런 안전벨트 문제는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실 이제 숙련된 기사라든가 뭐 네. 초보 운전 기사라도 운전 면허증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운전하는 그거 거에 대해서 말고라도 이제 뭐 벨트,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는지 안전벨트 아마 아동용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저도 네. 뭐 제대로 확인을 못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규정을 한번 좀 정비가 돼 있을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네. 네네. 이 한번 그 교육청이라든가 관계청에서 전국의 어떤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각종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보험이라든가 또 이 아까 뭐 안전 시설 그리고 이런 뭐 운전 교육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할 사안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죠.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 경찰관 실습생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아직 뭐 지금 당사자랑 좀 약간 이견이 있긴 한데요. 그 길거리에서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성기를 노출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 음란 행위입니다. 네. 상태에서 근데 어떤 여경 실습생이 그래서 발견하고 쫓아가서 또 이제 신속히 이제 경찰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뭐 체포한 사안인데요. 네. 이게 뭐 공연 음란이지 뭐 당사자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소변 봤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음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어떻든 간에 이 실습 여경이 어떤 교육받은 대로 제대로 그 뭐 추적하고 예,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한 사안은 좀 칭찬받을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혐의와 이제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이제 공연 음란죄인데요. 네. 이것이 뭐 크게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뭐 과거에도 보면은 뭐 벌금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 유명 인사들도 뭐 여기서 네.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사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은데 예. 보통 한 벌금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뭐 바바리맨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뭐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어서 좀 이런 소식은 좀 안 접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광주 지역 폭력 조직 국제 PJ파에 부두목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치 살해 사건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범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가 됐는데 일단 이들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우발적인 범행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계획적이었느냐. 뭐 사람을 살해하려고 계획하면서 결국 살해하는 거냐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피해자를 이제 살인하려고 이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공모해서 살해를 행했다면 이건 살인죄의 공범이 되는데 이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한 살인죄는 범인 처벌되는데 우발적이었다. 또는 뭐 이 사람들 유서해 보면은 뭐 반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욱해가지고 폭행했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되면 단순히 폭행치사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가게 되면은 형이 보통 통상적으로 뭐 5년 이하로 뭐 이 사람들이 전과가 없다면 한 2, 3년, 3, 4년 정도의 형이 좀 그 판결 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지금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양주 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네. 이분들이 두 분이죠. 그 두 분이 어떤 숙박업소에서 그 선택 뭐 약을 먹었다, 뭐 수면제인가 먹었고 발견된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뭐 그 정도의 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뭐 반성하고 또는 그 두려워서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더 큰 범죄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 예. 또 유서를 남긴 것도 좀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유서를 남기면 보통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남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이 범행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예. 그럼 그쯤 되면은 뭔가 더 어떤 범죄 사실을 일정 부분 은폐하고 좀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뭐 결국에는 어찌됐든 이제 부두목 조 씨의 행방이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일단 경찰은 출국 금지를 시켰고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좀 밀항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시간을 범셈입니다. 왜냐하면 사체 유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범자이자 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발견되기까지 했고 요 한 2, 3일 정도는 이 사람들이 시간을 번 셈인데요. 또 이 주도자로 지금 의심되는 이 조직폭력배 부두목 같은 경우는 과거 선례도 있고 밀항의 의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뭐 이게 미제 사건으로 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출국 금지가 내렸으니까 경찰 수사 인력이 뭐 국내에서 한해서는 뭐 항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철저히 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